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성공 사례들만 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 또 역시 박승우 팀장님이 재밌는 걸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게 뭘까요? 저는 사실 연예인도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건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보면 제가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강남 공실률을 봤는데 논현동이 제일 적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빌딩 셀러리에 가서 논현동에 관한 걸 좀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논현동에서 시세 차익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인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밸류업을 한 사례들이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그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답사 나가고 밖에서 찍었던 게 건물 현재 짓고 있는 원래 다가구 주택을 나중에 번듯한 건물로 만들어서 여기 나오나요? 여기? 네, 이쪽에 나오나요? 예. 만들어서 나중에 팔 때 이렇게 시세 차익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료겠네 그러면.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물은요, 사실 이걸 유희열 씨가 시세 차익을 본 건 아니에요. 매입을 한 사례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19년 6월에 41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취득세 기타 비용에다가 신축 비용은 그때 당시 공사 비용을 생각을 해서 22억 3천이 들었다 판단을 하면은 투입 비용이 한 64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희열 씨가 매입하기 전 건물주가, 그러니까 유희열 씨 팔기 전에 64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유희열 씨가 이거를 103억에 매입을 했죠. 21년도 3월에. 그렇다 보면은 지금 양도차익이 취득하고 나서부터 공사까지 1년 9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차익이 생긴 거네. 1년 9개월이면 아직 2년 되기 전이고. 야, 20억이면 뭐 직장 때려치고 그냥 건물 지러 다녀야겠는데요? 뭐 사실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엔터테이너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가 안테나 사옥인가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했군요. 저번부터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게 임대 사례도 그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시세 차익 사례가 많잖아요. 다 부럽네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임대 수익도 좋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남구에서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 봐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게 훨씬 좋다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뭐 돈이 돈 같지가 않네요.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층을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위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그런 건물을 9년 10월에 62억 7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지었네요. 외벽재랑 건물을 잘 꺾어서 잘 만들었고요. 이런 건물을 지어서 21년 3월에 149억 5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1년 5개월. 1년 5개월이요. 와. 그러면 차익이 지금 61억을 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투입 비용이랑 취득세 다 빼고 나면은 건축비랑 투입 비용에서 한 88억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디벨롭해서 그 차익을 발생시킨 건가요? 아니면 1년 반 만에 주변 시세들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거? 강남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계속 올라가죠. 거기 플러스로 밸류업을 해서 그 건물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못 받는데 여기가 언덕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좀 깊게 파고 한 개층 정도는 지하로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또 한 개층을 더 깊게 파고 그리고 여기가 1층이 주차장일 거예요. 반 개 정도 올라가서 주차장이 뒤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하 1층이 1층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개층을 번 건물이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난 안 사 막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어떻게 내가 건물을 지으면 좀 더 밸류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신 다음에 매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도 예전에 팔리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때문에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다가도 포기했던 그런 건물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멋진 건물 나올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다 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났던 걸로 보여요. 위치는 여기 앞에 10m 도로변에 있는 그 위치죠? 네, 위치는 학동역 역세권이죠. 역세권에 이제 도로도 넓습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 일반 주거가 걸린 거였죠. 근데 지하가 실질적으로 1층이 되다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라는 느낌이 없어진 거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네. 친구도 높게 뽑았네요. 건축법상 지하로 돼 있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러면? 공짜가 아니라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은 거의 이종 일반 주거와 같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죠. 건물 깔끔하네요. 지금 시세 차익이 1년 5개월 만에 61억. 더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기간 대비 수익률로는 이거보다 높게 나오기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신축하면서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 이상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대파한 거는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은 분명히 또 건물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또 신축을 하려고 물건을 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뭐 현금 20억에서 매입을 했어도 지금 이걸 팔면서 양도 차익이 60억이 넘게 남았잖아요. 세금을 떼더라도 현금이 이제 40억 이상으로 남기 때문에 원래 20억에다가 40억 하면 60억짜리 60억 현금을 가지고 네. 막 200, 300억 이상 투자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뭐 돈이 돈을 버는 거네요.
이거는 그때 임대 사례로 보여줬던 그 건물 아닌가요? 이것도 팔린 거예요, 그러면? 네, 임대도 잘 맞췄고 잘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에 잘 맞춰갖고 이제 소개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더 대단하네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9월에 58억의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일반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랑 여기가 좀 다르게 여기 좀 학동공원을 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 지도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네. 학동공원을 끼고 있고 지금 현재 58억 그리고 기타 및 취득세까지 해서 3억 2천 정도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1억 2천이 들었을 거고요. 건축 비용은 이때 당시 한 면적당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많이 잡긴 했는데 그래도 양도차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0만 원 잡아도 되겠네요. 건물 구조도 봤을 때도 한 1,000만 원 들었을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은 한 86억 정도가 총 투입 비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22년 3월에 185억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0억 남긴 거죠. 건물도 잘 지었고 임대도 잘 맞췄고. 여기가 일종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거의 꼭대기에 있거든요. 언덕이 있어갖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가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눈 오더라도 제설 작업 잘하니까. 여기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회사 사옥들이 많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치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학동공원 끼고 있고 일방통행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동역과 논현역까지 해서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게 학동 근린공원이랑 같이 있습니다. 요새 이게 통임대 사옥들이 학동 근린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원들의 휴식처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공원에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커피 들고 잠깐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해서 사옥들이 그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비싼 임차 가격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을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시끄럽지 않다 보니까 뷰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브라이튼 N40 아파트라고 돼 있는 데가 원래는 여기가 골프 연습장이었잖아요. 여기도 개발이 되고 그러면 원래 여기가 골프 연습장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여기가 또 센터까지 들어오면서 더 생활까지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조금 힘들어 하겠네요. 여기가 언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차가 없는 직원들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뜨끈뜨끈한 사례네요. 맞습니다. 올해 4월에 매각된 건물입니다. 4월 달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금리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런데도 차익이 남은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21년 11월에 이 건물을 이제 56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게 평당 9천이에요. 저는 좀 비싸게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 4월에 또 매각이 됐네요. 이게 또. 이게 21년 11월에 평당 9천, 56억에 매입이 됐고요. 기타 비용 취득세 하면 59억 1천. 거기다가 건축 비용도 요새 뭐 공사 시세 보면은 1,000만 원 이상이긴 하지만은 보수적으로 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들었다고 판단하면은 총 75억 정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97억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약 22억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축을 했는데 손해보고 판 건 또 있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이제 오늘 준비는 못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저번에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해서 기사거리도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을 안 대고 팔았는데 취득세가 좀 높다 보니까 마이너스 된 걸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 좀 신축을 했는데 손해보고 파는 것도 사례 있으면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성공 사례들만 알려드리면 고객분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 것 같아서 실패라도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면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거의 1년 5개월 만에 22억이면 그래도 1년에 10억 이상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본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되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차익이 낮은 것도 있지만 최근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와, 1년에 10억씩 차익을 벌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식으로 돈 버신 분이 강남에 아직까지는 많으신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이게 아까 좀 제가 실패 사례도 보여달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패 사례보단 성공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많습니다. 실패 사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패 사례는 솔직히 그분들의 다 이유가 있죠. 뭐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급하게 투자를 해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다음번에 그걸 보고 나서 신축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좀 감이 잡힐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외로도 리모델링도 한 가지 준비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에요. 확실히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그 모습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1년 2월에 평당 6천 주고 7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축보다도 공사기간이 더 짧을 거고 그래서 1년 1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매각하는데 17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취등록세 해서 다 투입 비용이 76억인데 172억에 팔았으니 투입 비용, 리모델링 비용 다 빼고 나니까 제가 볼 때 연면적 때 250만 원보다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80억 정도가 차익이 남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1년에 30억 벌고 20억 벌고보다는 리모델링에서 1년에 80억도 괜찮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죠. 아까 연예인 빌딩 사례보다 더 대박사가 있지만 안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네요. 사실 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2종 일반 주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282%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300%까지 지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282%까지 지어서 놔둔 거네요. 200%까지밖에 못하는 건데 82%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수도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괜찮네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지금 이거를 박순호 팀장이 현금 투입 얼마 뭐 이거 자세히 준비하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72억 투자해서 82억을 수익을 얻기는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근데 이거는 아마 영도가 걸렸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 돈으로 해결을 하니까 뭐 매입가가 60억이다. 그러면은 보통 대출 비율을 얼마나 잡아요? 보통 70%에서 많으면 80%. 그러면 투자자가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 이름으로 대출을 보통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법인에서 이제 대표가 있겠죠. 그 대표자 신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신용이 좋은 대표자를 잡은 다음에 뭐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공동 투자하기 전에 뭐 계약서도 다 쓰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시대차익 사례를 많이 보긴 했지만 위험한 것도 있으니 이건 조심해라라고 하는 좀 교훈적인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